안녕하세요. 북앤토크 진행을 맡은 백성경입니다. 여러분 요즘 나는 꼼수다라는 방송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이 방송은요, 정치인과 언론인 네 분이 모여서 현실을 풍자하는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인데요. 그 인기가 아주 폭발적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시사 토론 프로그램과는 달리 쉽고 편안한 이야기로 시사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재미와 친근감이 넘쳐난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여기저기서 나는 꼼수다에 대한 패러디가 등장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미국의 유명 팟캐스트에도 나는 꼼수다가 등장했다고 하니까요. 이 나꼼수의 인기를 실감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 역시 나는 꼼수다의 연장선상에 있는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출판되자마자 아주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는 닥치고 정치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네, 그럼 영풍문고 백영유 점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점장님은 제가 앞서 말한 나는 꼼수다 방송을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들어본 적 있습니다. 나는 꼼수다라는 그 방송이 아무래도 이 책과 연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깐 소개를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일단은 이제 성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숙명이죠. 시민으로서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결정적인 숙명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이 현실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바로 정치인데요. 사실 이제 정치에 대해서 거의 백지 상태라든가 또는 이제 기성세대 또는 기득권이 이제 가르쳐 주는 대로만 알고 있어라. 하는 일만 열심히 해라. 라는 어떤 답답한 뭔가 거기서 무지에서 오는, 그리고 내가 거의 한 반쪽 나의 신분과 관련된 굉장히 중대한 분야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숨겨놓고 살아가는 어떤 참담함, 이런 답답함, 이러한 것들을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고서 사회생활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저자 김어준이 말하는 개개인의 생활 스트레스의 근원인 정치라는 부분, 그 말의 어떤 이유가 바로 그 근거가 거기에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 나는 꼼수다라는 이제 방송이 이렇게 폭발적이었던 것은 일종의 어떤 고위층의 비리라든가 또 인물이나 사건을 다룰 때 그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비난 또는 비판으로 끝나는 그런 언론의 어떤 역할만을 해냈다면 꼼수다 이러한 제목이 가지는 어떤 상징성도 사실 크게 발휘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굉장히 이제 굉장히 심각한 주제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굉장히 해학적으로 그리고 유머로 승화하면서 더욱 친밀감 있게 정치의 어떤 사안들을 끌어안게 만들죠. 그러면서 굉장히 호탕하게 웃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사안들, 중대한 사안을 굉장히 유머와 해학으로 승화시키면서 방관자의 입장에서 시사적이면서도 굉장히 호탕한 관찰자로 만들어주는, 그렇게 변모시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굉장히 그러한 부분에서 참정 시민으로서의 어떤 생명력을, 아주 활기찬 생명력을 불어넣어줬다고 봐야 되겠죠. 바로 그런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답답함을 굉장히 속 시원히 풀어주는, 우리 조선시대에 양반 또는 이제 고위층에 대한 비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학적으로 이렇게 백성들이 즐겼던 것들이 있죠. 탈춤이라든가 마당극 이런 것들과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 그러면서 내가 또 살아있는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살아있는 정치의식을 그리고 시사의식을 불어넣어주면서 우리에게 굉장한 쾌감과 즐거움 그리고 어떤 지성을 안겨줌으로써 그런 정치 시사적인 엔터테이너의 역할을 아주 충실히 해내면서 굉장한 인기를 끌어낸 게 아니냐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드리면서 이 방송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책이 그 방송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럼 오늘의 책, 이 닥치고 정치 소개 좀 해주시죠. 이 책은 이제 김어준 자신이 지금까지 계속 고민해왔던 정치 시사에 대한 어떤 정치 시사 평론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담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지승호 씨라는 전문 인터뷰어와 함께 대담 형식으로 그러한 그 생각들을 풀어내고 있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시국에 관련된 문제들을 성찰하면서 풀어내고 있는 어떤 정치 시사 담론집이라고 할 수 있네요. 네, 오늘의 책은 그 제목부터가 아주 심상치가 않은데요. 네. 닥치고 정치 무슨 뜻입니까? 근데 모든 정치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선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모든 정치인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백성의 무지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네. 그 정치로 인한 그 세계가 천국만 있을 수는 없고 또 지옥도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거나 천국이 오든 지옥을 우리가 경험을 하든 간에 그거에 있어서 그 정치 앞에 무기력하지 말자. 이 김어준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현학적인 말이라든가 자기들끼리만 알 수 있는 언어로 포장된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정치적인 세계가 절대 아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무학의 통찰로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근본 없는 지성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적인 이해력 안으로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정치 앞에 무기력하게 있지 말고 긴 말 필요 없고 정치 공부해라 라는 뜻이 네. 닥치고 정치라는 언어에 숨겨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점장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승호 씨와 김어준 총수의 인터뷰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두 분은 어떤 분들이신지 소개 좀 해주시죠. 지승호 씨는 일단 이제 주로 물음을 하는 책 속에서 인터뷰어입니다. 원래가 이분이 이제 문화, 정치에 두루두루 인터뷰어를 활동을 해오신 분이고요. 뭐 우리가 낸 책도 많습니다. 뭐 무석훈 선생이라든가 또는 뭐 공지영 씨, 뭐 또 이제 신해철 씨, 뭐 장하준 교수 이런 분들의 어떤 시사 그 대담집을 꾸준히 내왔던 굉장히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문화시사 인터뷰어라고 얘기할 수 있네요. 네. 그리고 김어준 씨는 이제 많이들 잘 아시겠지만 네. 1998년도에 딴지일보라는 대한민국 최초의 인터넷 언론사를 네. 창립을 해서 굉장히 수백만의 페인을 거느리고 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지상파 라디오 방송에 많은 그 프로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거기서 어떻게 퇴출당했는지 아니면 스스로 했는지 어쨌든 잘 모르겠지만 네. 그만두고서 이제 바로 이런 그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라는 방송을 통해서 활동하면서 대단히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그리고 이제 건투를 빈다라는 젊은 세대들의 어떤 고민 상담집을 내서 굉장히 또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해죠. 네, 그런 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닥치고 정치를 선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어떤 이유에서 신청하셨나요? 굉장히 이 책이 네. 정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소개할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문제는 이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큰 변화를 줬기 때문에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소개를 하게 됐는데요. 네. 제가 경험한 우리 독서계의 지각 변동,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엔 지금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언제냐면 IMF 때인데요. IMF 이전에는 그 국민들이 전부 국가에 존속된 그리고 회사에 존속된 한 개인으로서 아무 걱정 없이 일만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IMF를 통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권고사직이라든가 구조조정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죠.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전혀 없던 독서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게 바로 개인화 기업이라는 이미지죠. 이제 어디에 외부적인 거대한 힘에 내 자신의 경제 활동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 내가 스스로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경제서적이라는 또 하나의 베스트셀러 영역을 만들어내서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아마 계속 발전할 것이고요. 그것이 일대 독서계의 혁명이었습니다. 그전에는 뭐 경제책이라는 것은 굉장히 전문 분야에 불과했었죠. 그러면서 일대 혁명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참여정부를 지나면서 그다음에 국민이 스스로 뽑은 대통령의 이제 쓰러져가는 모습을 지켜보거나 또 촛불 같은 걸 통해서 어떤 스스로 참여하든 어쨌든 간에 어떤 그 같이 국민의 한 동료로서의 그 감내해온 어떤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바로 정치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이제는
20, 30대가 경제 자기개발 이쪽으로도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그것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정치에 대해서도 누구한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공부를 하고 스스로 자료를 빼서 제대로 된 내가 판단을 하고 제대로 된 기준을 가져야 된다라는 어떤 독서계의 혁신을 불어오게 됩니다. 그것에 어떤 폭발을 하게 만든 그러한 장본인이어서요. 지금 이 닥치구정치라든가 뭐 달려라 정봉주라든가 뭐 나는 꼼수다 뒷담화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정치적 세력들, 그러니까 20대, 30대 초반, 20대부터 30대 초반이 베스트셀러 상위권을 좌지우지하는 정말 일대의 어떤 혁명,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정치 서적을 읽기 시작한 일대의 혁명을 일으킨 또 한 번의 병역이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상징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선정해서 한번 소개해 볼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판단해서 이 책을 소개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 책을 보면요, 좀 다소 거친 표현들과 정치적으로 봤을 땐 좀 편파적인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좀 덕설 정치 비판책이라고도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나 많은 사랑을 받는 그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정치적 식견이라든가 또는 정치적 신념이 이미 굳혀오신 분들한테 이 책은 이런 생각도 있구나, 이런 견해도 있구나 정도의 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 참 팔팔하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정치에 대해서 어렵다고 생각했고, 그다음에 알고는 싶은데 뭐 굳이 시간 낼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관심 가질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어떤 방관론자적인 입장의 어떤 젊은이들한테는 이 책이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존의 어떤 이념적인 언어로 정치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갓 구워낸 빵의 속살 같은 저자가 그냥 갓 성찰해낸 그 생각의 결과물들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정치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 독자들의 호응을 얻고 그 내면을 그렇게 들여다보면 되게 재밌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재밌고 흥미롭게 정치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젊은이들의 호응을 얻을 수밖에 없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 네, 그런데 이 책은 쉬운 말로 어려운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이 책,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이를테면 이제 진보냐 보수냐 이 부분은 항상 뭐 매체를 통해서나 이렇게 토론을 벌이는 사람들이 항상 한쪽은 진보, 한쪽은 보수거든요. 항상 우리 사회에 이 부분이 격돌이 일어나고 있어요. 곳곳에서. 근데 우린 진보가 뭔지 보수가 뭔지 사실 되게 애매하고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를테면은 삶이라는 어떤 정글. 삶은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불확정한 위험 요소들이 많잖아요. 정글에서 사자 같은 맹수가 언제든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들이 있죠. 그러한 그 위험 요소를 갖고 있는 삶이라는 것을 봤을 때 공포, 그 공포 앞에 누구나 사람은 서게 돼 있거든요. 그건 맞는 얘기죠. 근데 그 공포를 직면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질 때문에 좌우 또는 진보냐 보수냐가 나뉘는 거지 복잡한 이념으로 해서 나눠지는 게 절대 아니다. 그것은 그 후의 일이다라고 꼬집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를테면은 그 공포 앞에서 강한 것이 무조건 선이다. 강한 것이 일단 선이고 그 강한 것에 그 안에 포용되셔서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 삶을 살아가는 제대로 된 그 선의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러한 기질. 그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기질이 바로 우파 또는 보수의 어떤 논리로 세상을 살게 되고 삶을 바라보게 된다. 그 다음에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복잡한 이념이라는 게 나오는 것이지 이것은 기질적인 문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를테면은 부자들은 대체적으로 도덕적이고 성실하고 비리를 저질러도 그 정당하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대체적으로
비도덕적이고 불성실하다라는 논제, 또는 뭐 일제시대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행운이었고 우리 일제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논리,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찬성하느냐 수긍하느냐 반대하느냐의 입장에 섰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거든요. 반대편을. 네. 이 반대편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그것은 바로 기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이성적인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좌우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특히 진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공포의 앞에서 어떻게 대항하느냐, 그 공포를 조장하고 있는 정글 자체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정글 자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공포를 잘게 부수어서 골고루 나누어 가져서 완화시켜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진보 쪽의 기질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접근해 봐야지 진보와 보수의 행보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쉽게 우리 그 정치적인 어려운 난제들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이 책을 쭉 읽어보니까요, 굉장히 독자들에게 정치에 관한 관심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럼 과연 저자는 어떤 관점에서 정치를 바라보고 있나요? 네, 미국이 부시에게 지친 국민들이, 미국 국민들이 결국에는 흑인 대통령 오바마를 뽑아냈듯이 이 시대는 이 시대의 결핍이 다음 시대의 최선을 호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숱한 대통령들을 겪어오고 감내해 왔듯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보다도 더 나은 대통령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 시기를 겪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의 미래라는 것은 정해진 것은 없다. 단지 과연 그것을 이 정치의 미래가 만들어낸 역사에 우리 통찰이 기준이 되느냐 마느냐, 그것이 네.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 자신 개개인의 어떤 통찰이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 미래의 역사를 만들어 가느냐 안 만들어 가느냐, 그것의 기로에 서 있는 것 뿐이지 우리가 미래를 지금 결정할 수는 없지만 그 기준을 우리가 갖느냐 못 갖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전장님, 이 책의 인기나 또 영향력이 점점 높아지면서 네. 또 그에 따른 비판이나 우려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네,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TV든 뭐 매체든 언론이든 뭐 어떤 가르침이든 간에 우리는 어떤 거대한 영향력 안에 늘 있어 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어떤 영향력을 가졌다고 해서 특별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이 어떤 이념적인 어떤 결과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념적인 어떤 그 결론을 내고 거기에 대한 정당화시키려는 어떤 그 이념적 기술이 아니고, 사실을 그대로 보이는 대로의 바라보는 어떤 성찰을 담고 있기 때문에,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성찰을 끄집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할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이 책이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한 정치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 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지지하는 그러한 이제 글들이 많이 이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그것을 수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세로 읽어나가면, 독자의 자세로 읽어나가면 이 책이 그렇게 위험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점장님은 이 책을 어떻게 읽으셨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그럼 네. 전장님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 책의 전체적인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굉장히 독특한 시각이다라고 느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어떤 기존의 정치 담론이 갖고 있는 이념적 기술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독특하다고 느꼈을 거예요. 이를테면 통일의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통일의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정중하게 우리 삶의 한가운데에 놓여질 문제가 될 수 있는 계층은요, 바로 20, 30대예요. 그렇겠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굉장히 우리 삶의 한가운데 통일의 문제가 놓여질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 20, 30대예요. 그것을 기성세라든가 이미 어떤 기득권에 계신 분들이 이제 만들어내는 논리에 그냥 거기에 안주하기에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죠. 우리 삶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삼면이 바다고 유일한 육로, 이 북쪽으로는 이제 철벽으로 막혀 있잖아요. 이런 어떤 단절, 이런 물리적 단절이 사실은 굉장히 불안을 만들고 그러한 불안 심리가 사실 우리 발전시킨 어떤 원동력이기도 하다고 저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진정한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서울에서 평양 그리고 모스크바를 거쳐서 그 파리로 가는 이 육로를 통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 상상의 단절이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폐쇄적인 물리적 현상을 극복하지 않으면 진정한 세계인으로서 우리 응대하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도 봐서 우리나라는 늘 위험 국가이기 때문에 늘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투자만 할 뿐이지 큰 장기적인 그런 투자라든가 이러한 대상이 되게 힘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진정한 세계적인 글로벌 국가가 되고 세계적으로 응비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통일이 우선돼야 되는 통일은 그래서 지금부터 통일을 위한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이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젊은 층들의 과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 책을 전체를 통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는 감이 어린 것들이 정치를 이런 논리였다고 논리가 많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어린 것들이 정치를 이라는 한꺼풀 벗어난 좀 그 약간은 조금 더 성숙한 그런 시민의식 그런 또 국민의식을 로 조금 전환시켜주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책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추천할 만한 책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전장님 오늘도 알찬 책 이야기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주에는 더 유익한 책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금주의 베스트셀러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화제를 몰고 다니는 김어준 총수의 닥치고 정치를 함께 만나보셨는데요. 이 정치가 마냥 어렵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회와 우리 정치의 문제점들을 자기 일이 안일하게 대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고 소리를 들으면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네요. 네, 오늘의 책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